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선의 왕좌를 둘러싼 가장 잔혹하고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단종의 비극입니다. 조선 6대 왕 단종. 우리는 그를 비운의 어린 왕으로 기억합니다.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끝내 영월의 차가운 땅에서 짧은 생을 마친 가련한 소년. 확립된 사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드라마와 소설 속에서 힘이 정의를 짓밟은 잔혹극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단종의 비극은 그저 나쁜 삼촌에게 당한 착한 조카라는 단순한 구도로 설명하기엔 그 배경이 너무나 거대하고 구조적입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장치 속에서 톱니바퀴 하나가 어긋나며 전체 시스템을 붕괴시킨 사건과 같았죠. 자, 오늘의 핵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단종의 비극은 과연 어린 왕의 무능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성군 세종이 설계한 왕권과 신권의 위태로운 균형이 남긴 구조적 결함 때문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그저 슬픔을 좇는 대신 조선 건국 이래 가장 성공적이었던 통치 시스템의 설계도를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미스터리 제시. 우리는 흔히 단종의 시대가 세종과 문종이 이룬 모든 업적이 한순간에 파괴된 암흑기라고 생각합니다. 통념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단종이 왕위에서 밀려난 직후 수양대군 세조이 펼친 통치 방식은 조선을 더 빠르고 더 중앙 집권적인 그리고 더 견고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확립된 사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소년 왕의 비극적인 죽음이 국가의 통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 제가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리죠. 첫째, 브레이크와 엑셀의 메타포를 이해하게 됩니다. 세종이 설계한 조선의 통치 시스템에는 브레이크 신권의 합의가 있었고 엑셀 왕권의 추진력도 있었습니다. 단종의 시대, 이 브레이크는 왜 고장났는지, 그리고 수양대군은 왜 무자비하게 엑셀을 밟았는지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둘째, 역사의 진짜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김종서, 사육신, 단종. 그들의 죽음이라는 도덕적 비용이 세조라는 이름의 통치 효율과 제도적 안정이라는 현실적 이득과 어떻게 교환되었는지 냉정하게 분석할 겁니다. 합리적 추정. 셋째, 속도의 언어와 수기의 언어를 구별하게 됩니다. 김종서와 성산문은 수계, 즉 깊이 숙고하고 합의하는 유교적 언어의 대변자였습니다. 반면 수양대군과 한명회는 속도, 즉 신속한 결단과 실행을 요구하는 무자비한 언어를 사용했죠. 이 두 언어의 충돌이 바로 단종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통해 조직 내문과 무의 본질적인 충돌을 보게 될 겁니다. 장기 메타포 소개. 우리가 오늘부터 다룰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장치, 조선이라는 통치 합주단에 관한 것입니다. 세종은 각 악기부서와 대신과 조화롭게 연주하는 합주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단종의 시대, 이 합주단은 지휘자를 잃었고 몇몇 연주자들은 갑자기 자신의 악기로 솔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솔로 연주가 너무 시끄럽다고 판단하고 지휘봉 대신 칼을 들고 무대 위에 난입한 사건이 바로 단종의 비극인 것이죠. 다음 챕터에서는 이 거대한 합주단, 즉 조선 통치 시스템의 정교한 설계도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세종이 만든 그 설계도 안에는 이미 단종의 비극을 잉태하고 있던 치명적인 균열이 있었습니다. CHAPTERE. 세종의 설계도와 단종의 즉위. 조선은 태종이 무력으로 기초를 다지고 세종이 유교적 이상으로 그 위에 건물을 올린 나라입니다. 이 건물의 설계도, 즉 통치 시스템에는 왕권의 엑셀과 신권의 브레이크가 번갈아 작동하는 흥미로운 장치가 있었습니다. 태종의 엑셀과 세종의 브레이크.
태종은 왕자의 난이라는 피해 쿠데타를 겪으며 즉위한 군주답게 강력한 왕권 집중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죠. 확립된 사실인은 국왕이 이호의 병형공 6조의 판서들에게 직접 보고를 받고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우리 메타포로 보면 국왕이 엑셀 페달을 직접 밟고 속도를 조절하는 고속 모드였습니다. 비유 추진력은 높았지만 국왕의 역량에 모든 것이 달린 매우 부담이 큰 설계였습니다.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신하들과의 합의를 통해 통치 안정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태종의 육조 직계제를 폐지하고 의정부 서사제를 부활시킵니다. 확립된 사실인은 육조에서 올라온 안건을 일단 의정부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세 정승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뒤에야 왕에게 올리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브레이크 메타포입니다. 대신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정책 결정의 신중함과 안정성을 극대화하려 한 것입니다. 확립된 사실. 이 설계에 따라 세종은 집현전을 통해 충실한 신권 네트워크를 키워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행정관료가 아니라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유교적 대의명분을 제시하는 왕의 파트너들이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들이 지휘자의 리듬을 따르되 때로는 합주를 위해 자체적인 조율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단종의 즉위와 시스템의 균열. 문제는 이 정교한 시스템이 미성년 국왕이라는 비상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거나 그 대비가 미비했다는 점입니다. 합리적 추정. 1452년 문종이 재위 2년 3개월 만에 요절하면서 12세의 어린 단종 이홍이 왕위에 오릅니다. 확립된 사실 왕권의 엑셀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때 세종의 설계도에 내재된 세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납니다. 1. 수렴청정의 문지방 부제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수렴청정을 통해 왕실의 권위를 임시로 빌려오는 것이 조선 왕실의 안전장치였습니다. 확립된 사실 그러나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와 할머니 소헌왕후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났기에 국정을 총괄할 대비가 없었습니다. 왕실의 문지방이 통치 권위를 받쳐주지 못한 것입니다. 2. 고명 대신 권력의 폭주 단종을 보좌하라는 문종의 고명은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에게 내려졌습니다. 확립된 사실 세종이 의도적으로 강화해놓은 브레이크 신권과 이제는 왕의 명령권을 대행하는 최고 권력 장치로 변질되었습니다. 김종서와 대신들이 인사를 주도한 황표정사는 이 시스템의 변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확립된 사실 합의를 위한 브레이크가 국정의 독점을 위한 엔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리묘사 김종서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나는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 이 어린 군주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나의 권력은 사심이 아닌 공심에서 비롯되었다. 합리적 추정 그러나 그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진 나머지 그를 따르지 않는 모든 왕족과 신하들에게는 그의 공심이 철옹성 같은 독재로 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논쟁 김종서 권력의 사적 공적 성격에 대한 후대 사림의 평가. 이때 이 거대한 시스템의 틈바구니에서 새로운 권력의 네트워크가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왕위 계승 서열 2위, 수양대군과 그의 참모들입니다. 그들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조선이라는 거대한 합주단에 새로운 지휘봉을 휘두를 준비를 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김종서의 수기의 언어가 아닌 속도의 언어였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수양대군이 어떻게 이 속도의 언어를 무기 삼아 단종의 보위를 향한 물리적인 돌파를 감행했는지 그 처절했던 1453년의 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CHAPTER 3 1453 칼이 먼저 말을 걸다. 앞선 챕터에서 우리는 단종 시대의 두 가지 대립적인 언어를 확인했습니다. 김종서의 수기와 합의의 언어, 그리고 수양대군의 결단과 속도의 언어입니다.
이 두 언어의 충돌은 1453년 10월 10일 밤 피를 부르는 단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계유정난 프롤로그 영모의 설계. 수양대군은 자신이 정변을 일으킬 정당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확립된 사실, 그는 김종서와 황보인이 자신의 동생 안평대군과 모의하여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는 거짓된 영모 프레임을 설계했습니다. 확립된 사실이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적들을 시스템의 파괴자로 규정하고 자신을 왕실을 수호하는 영웅으로 포장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참모 한 명에는 이 프레임의 속도라는 무기를 장착시켰습니다. 그는 김종서가 반격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기습적인 동시 타격을 설계했습니다. 한 명에는 권력이 도덕보다 물리적 실행력에 의해 결정됨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이 정변에 붙인 이름이 바로 정난입니다. 확립된 사실, 난을 평정한다는 뜻이죠. 이는 수양대군이 자신의 행위를 왕위 찬탈이 아닌 위기에 빠진 국가를 구한 의거로 역사에 기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논쟁 정난 명분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학계의 지속적인 논쟁. 철퇴가 말을 건 그날 밤 1453년 10월 10일 수양대군은 직접 신복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합니다. 김종서는 오랜 세월 동안 다져진 유교적 질서를 믿었습니다. 그는 설마 왕족이 사적인 무력을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심리묘사 김종서 이 유수양대군은 비록 강건하나 무력으로 정치를 뒤엎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그는 나란 일을 논하러 왔을 것이다. 김종서의 과도한 신뢰 혹은 오만은 그의 최후를 결정했습니다. 합리적 추정. 김종서가 문을 열자마자 그의 얼굴에 날아든 것은 철퇴였습니다. 확립된 사실 수기의 언어를 대표하던 좌상 김종서는 채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가 평생 지키려 했던 합의와 견제라는 시스템은 단 하나의 무자비한 행동이라는 속도의 언어 앞에 너무나 취약했습니다. 수양대군은 피 묻은 옷을 입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린 단종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날 밤 영의정 황보인을 비롯한 대신들이 살해되었고 정적인 동생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된 뒤 사약을 받았습니다. 확립된 사실 이틀 밤낮으로 이어진 숙청으로 세종의 유산인 충신 네트워크는 뿌리째 뽑혔습니다. 이 비극은 조선의 통치 합주단에서 브레이크를 담당하던 모든 악기들이 파괴되고 엑셀만을 밟고 돌진할 준비가 된 새로운 지휘자 수양대군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칼이 먼저 말을 걸었던 그날 밤의 사건은 조선 역사에서 힘이 도덕을 잠시나마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준 냉혹한 교훈이었습니다. 정변으로 권력을 얻은 수양대군은 이제 이 권력을 제도적으로 안정시켜야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그가 어떻게 승정원의 문지방을 높이고 병권을 재배치하며 세종의 설계도를 자신의 통치에 맞게 뜯어고쳤는지 그 물리적이고 제도적인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CHAPTER 4. 권력의 재배치 브레이크가 빠진 자리. 계유정난은 단순한 인적 숙청을 넘어 조선 통치 시스템의 물리적인 재배치였습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 일파를 제거한 직후 자신이 차지한 권력을 제도적으로 영속시키기 위한 치밀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마치 엔진은 그대로 두되 운전대를 자신의 손에 완전히 고정시키고 브레이크 페달을 제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병권과 인사권의 장악. 수양대군의 첫 번째 조치는 병권과 인사권의 장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영의정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이조 판서 인사와 병조 판서 군사까지 겸임했습니다. 확립된 사실, 조선 역사상 최고 재상이 국가의 두 핵심 권력인 병권과 인사권을 동시에 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확립된 사실, 그는 칼을 쥐고 정변을 일으킨 지 채 몇 주도 지나지 않아
제도적으로도 군사와 관료의 목줄을 완전히 쥔 것입니다. 승정원의 문지방 상승. 권력 재배치의 핵심은 승정원의 위상 변화였습니다. 승정원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국왕의 비서실입니다. 확립된 사실 승정원의 승지들은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과 대신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유정난 이후 승정원의 문지방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이제 모든 국정은 승정원을 거쳐 왕에게 직보되는 직통 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분석 김종서 시대에는 의정부가 모든 안건을 수기하여 왕에게 올렸습니다. 왕의 결정에 대신들의 영향력이 높았죠. 하지만 이제 수양대군은 승정원을 통해 직접 정무를 보고받고 처리했습니다. 이는 어린 단종의 권위를 빌려 자신의 의중을 관철시키는 동시에 기존 대신들의 합의를 위한 수계 과정을 철저히 우회하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합리적 추정. 의정부 서사제의 사실상 무력화. 수양대군은 아직 의정부 서사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확립된 사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제도 폐지는 정통성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커니즘 비유. 하지만 그는 시스템을 유압으로 통제했습니다. 비유 핵심 인사이 병조 판서를 장악하고 중요한 건은 승정원 직보 라인을 통해 미리 결정했습니다. 의정부는 이제 사실상 왕의 결정에 대해 형식적인 찬성만을 올리는 병풍과 같은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합리적 추정 브레이크 메타포로 보자면 브레이크 페달은 남아있지만 브레이크액이 빠져버려 제동력이 0%가 된 것과 같았습니다. 합리적 추정. 심리묘사 한 명의 권력은 틈을 만들고 그 틈을 제도로 채워야 영속된다. 왕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만이 이 피 묻은 정변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한명회는 이 유압 시스템을 설계한 최고의 공신이었습니다. 합리적 추정. 이처럼 수양대군은 무력으로 획득한 권력을 제도와 인물 재배치라는 정교한 수단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그는 어린 단종의 허약한 왕권을 이용하여 조선의 통치 시스템을 합의와 견제의 느린 합주에서 신속한 독주 체제로 전환시키는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형식적인 절차뿐이었습니다. 다음 챕터 CHAPTER5에서는 단종의 폐위와 육조 직계제의 공식 복귀라는 제도적 리셋,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거부한 충신들의 마지막 저항 사육신 사건이라는 서사의 절정을 다루겠습니다. CHAPTER5 폐위, 제도 리셋, 그리고 사육신. 앞선 챕터에서 우리는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통해 권력을 물리적으로 획득하고 승정원의 문지방을 높여 통치 시스템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왕위라는 최종 상징을 획득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왕위 획득과 제도적 리셋. 1455년 윤 6월 수양대군은 대신들의 끊임없는 주청을 명분 삼아 마침내 어린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는 찬위 형식을 취했습니다. 확립된 사실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났고 수양대군은 조선의 7대 왕 세조로 정식 즉위합니다. 즉위 직후 세조는 자신이 그동안 우회하여 통치했던 제도를 공식적으로 리셋합니다. 그는 세종시대의 의정부 서사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태종시대의 육조 직계제를 공식적으로 복귀시켰습니다. 확립된 사실 이것이야말로 통치 합주단의 지휘봉을 국왕이 완전히 장악했음을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세종의 브레이크는 공식적으로 제거되고 세조의 엑셀만이 조선을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 된 것입니다. 세조는 또한 경연과 집현전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거나 정지시켰습니다. 확립된 사실 이 기관들은 유교적 합의와 학문적 견제를 상징했기에 세조의 속도와 결단을 중시하는 통치 철학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두 정의의 충돌, 사육신거사.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충신들이 마지막 저항을 준비합니다. 바로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등 사육신입니다. 심리묘사 성산문의 심정은 복잡했습니다. 나는 세종대왕의 가르침을 받은 유신이다. 왕은 하늘이 내린 자리이며 숙부의 무력 찬탈은 천륜과 대의를 동시에 파괴했다. 이대로 무릎 꿇는다면 우리가 배운 유학의 가치는 무엇인가? 합리적 추정. 그들에게는 정통의 느린 정의 단종을 위해 질서의 빠른 정의 세조에 맞서 싸워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논쟁. 사육신의 거사 동기는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선 성리학적 이상 추구. 사육신은 명나라 사신 접대 연회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상황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습니다. 거사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연회장의 경우 무관별운검을 사육신 측 인물로 채웠죠. 확립된 사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처럼 세조가 돌연 경호 무관의 배치를 취소했고 거사는 연기되었습니다. 고변과 처형. 이 연기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거사 모의에 참여했던 김질이 두려움에 떨며 세조에게 모든 것을 고변했습니다. 확립된 사실. 세조는 사육신을 직접 신문했고 그들의 굳은 절개를 확인했습니다. 사육신은 세조를 끝까지 날이라고 부르며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팽년은 나는 나리의 신하가 아니므로 나리의 곡식을 먹지 않았다며 세조의 녹봉을 한 톨도 쓰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확립된 사실. 세조는 이들의 도덕적 승리에 극도의 분노와 공포를 느꼈고 그들에게 능지처참거열형이라는 가장 잔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확립된 사실. 사육신의 피는 찬탈의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정의의 충돌은 질서와 효율성을 앞세운 세조의 승리로 끝났지만 그의 왕좌는 이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육신 사건의 여파는 단종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단종의 말년 그리고 세조의 냉혹한 통치 방식이 어떻게 제도의 반작용을 낳았는지 그 결과를 짚어보겠습니다. CHAPTER 6. 단종의 말년과 제도의 반작용. 사육신 사건은 세조에게 단종의 존재가 영원한 위협임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1457년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 보냅니다. 확립된 사실. 노산군의 침묵. 단종의 유배지 청령포는 사면이 물과 절벽으로 막힌 천혜의 감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단종은 그의 비극적인 운명을 읊은 자규시를 남깁니다. 심리묘사. 단종. 나의 유일한 죄는 아버지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너무 강력할 때 너무 어리게 태어났다는 것뿐인가? 이제는 내가 울어도 왕실도 나라도 나를 듣지 않는다. 합리적 추정. 단종이 유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숙부 금성대군이 또다시 보기를 꾀하다 발각되는 정축지변이 발생합니다. 확립된 사실. 이 사건은 세조에게 단종을 제거할 최종적 명분을 제공했고 결국 단종은 17세의 나이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확립된 사실. 속도와 집중의 비용. 세조는 단종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조선은 속도와 집중이라는 세조의 통치 원칙 아래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합리적 추정. 1. 속도의 장점. 6조 직계제는 국왕의 명령이 6조에 곧바로 전달되게 했습니다. 이는 국방위 시해에 난 진압이나 경제직전법 시행 같은 시급한 국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엄청난 효율을 발휘했습니다. 확립된 사실. 조선의 통치 합주단은 이제 지휘자 세조의 의지에 따라 오차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2. 청취감각 둔화의 비용. 그러나 모든 권력을 왕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제도의 반작용을 낳았습니다. 세종시대의 합의와 견제라는 브레이크가 사라지자 신하들은 왕의 의중에 반하는 의견을 내놓기를 꺼렸습니다. 합리적 추정. 왕의 명령이 오류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를 지적하고 수기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막힌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사라지자
운전자의 사소한 실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 것과 같았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제거하고 권력을 집중시켰지만 그는 동시에 왕실의 도덕적 권위와 신하들의 자발적인 충성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잃었습니다. 그는 강한 왕권을 만들었지만 그의 왕권은 영원히 정통성 논란이라는 그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논쟁 세조의 집권이 조선 왕조의 도덕적 원기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학계의 견해. 하지만 세조는 그의 통치가 사후에도 영속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그가 자신의 통치 이념을 영구히 고정시키기 위해 착수한 작업, 즉 경국대전이라는 법의 틀을 만드는 과정과 그가 남긴 유산이 어떻게 후대에 기억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HAPTER 7. 제도와 유산법의 틀과 기억의 정치. 세조는 무력과 숙청으로 왕위를 얻었지만 폭군으로 역사에만 남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속도의 언어가 낳은 결과를 법의 언어로 굳혀 자신의 통치를 영구적인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속도와 형식의 상보성, 경국대전. 세조의 가장 위대한 제도적 유산은 바로 경국대전 편찬의 기틀을 확립한 것입니다. 확립된 사실. 세조는 즉위 직후 육전상정소를 설치하고 조선의 모든 제도와 법규를 집대성하는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김종서가 주도했던 느린 수기의 산물인 지편전은 폐지했지만 자신의 강력한 속도와 추진력을 활용하여 법의 형식을 완벽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합리적 추정법의 틀이 견고해야 자신의 통치 방식을 후대의 왕들도 따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조의 속도는 법의 형식이라는 영속적인 결과물과 상보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에 효율적이었던 육조직계제와 중앙집권 시스템을 법전에 명문화함으로써 자신의 정변이 낳은 질서를 미래로 전파하려 했습니다. 경국대전은 세조 시대에 시작되어 그의 아들인 예종을 거쳐 손자인 성종 시대에 완성되지만 그 근본적인 틀은 세조의 강력한 왕권 중심의 국가 설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확립된 사실. 패자의 도덕과 승자의 법. 세조는 법의 틀을 만들었지만 그가 지울 수 없었던 것은 기억의 정치였습니다. 단종과 사육시는 세조 시대에 역적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나 백성과 제야의 지식인들은 그들을 충절의 상징으로 숭앙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조가 만든 승자의 법과 단종이 상징하는 패자의 도덕 사이의 괴리는 커져갔습니다. 합리적 추정. 이 괴리는 200여 년 뒤 조선 왕조의 후기에 와서 해소됩니다. 1698년 숙종은 단종에게 묘호를 추중하고 노산군묘를 장릉으로 격상시키는 복위 조치를 단행합니다. 확립된 사실 숙종은 이와 함께 사육신과 단종의 충신들에게도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숙종은 왜 선대 왕인 세조의 정통성 자체를 건드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요? 논쟁 숙종의 복위 결정은 정통성 강화, 당파 정치 이용 등 복합적인 동기가 작용했다는 견해 가장 유력한 해석은 숙종이 이 조치를 통해 왕실의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고 국왕에게 충성하는 대익명분을 다시금 국가의 근본 가치로 선언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패자의 도덕을 인정함으로써 승자의 법 위에 왕실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려 했던 것입니다. 합리적 추정. 세조가 만든 견고한 시스템과 단종이 남긴 숭고한 도덕. 이 두 상반된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오늘의 핵심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정리하고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CHAPTER 8. 질문에 대한 답과 오늘의 의미. 우리는 단종의 비극을 시작으로 세조의 무자비한 통치와 제도적 개혁 그리고 200년 후의 복권까지의 대서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역사의 교훈을 담아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단종의 비극은 과연 어린 왕의 무능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성군 세종이 설계한 왕권과 신권의 위태로운 균형이 남긴 구조적 결함 때문이었을까요? 결론 ABC 3축 모델 판정. 저의 최종 판정은 C. 복합적 요인의 폭발입니다. 하지만 그 요인들 중 구조적 결함이 인물과 상황을 비극으로 밀어넣은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명료한 판정. 1. 설계 구조의 취약성. 세종이 만든 의정부 서사제는 훌륭한 시스템이었지만 미성년 국왕과 대비 부재라는 비상 상황에서 브레이크 신권과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확립된 사실, 이 과도한 브레이크 파워가 시스템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2. 인물의 야망과 결단. 김종선은 브레이크를 밟는 데 주저함이 없었지만 속도의 필요성을 간과했습니다. 반면 수양대군은 속도의 언어와 한명회라는 실행가를 통해 시스템의 틈을 무자비하게 돌파했습니다. 인물들의 극한적인 선택이 구조적 취약점을 폭발시킨 것입니다. 3. 상황의 가속화. 단종의 비극은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가장 위험한 시점, 즉 정통성은 있으나 권한은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린 단종의 무능함은 결과가 아닌 시스템 오작동의 불가피한 조건이었습니다. 세조는 이 비극을 통해 왕권 중심의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속도와 결단이라는 가치를 제도에 새겨 넣었고, 이는 훈구파의 통치 철학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교훈. 스위치의 책임. 세조와 단종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스위치의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조직과 시스템에는 수기와 견제의 스위치와 속도와 결단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세종은 첫 번째 스위치를 켰으나 후계자 문종은 그 스위치를 다룰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두 번째 스위치를 피를 보면서 강제로 켰습니다. 우리의 리더십은 언제 브레이크를 밟고 언제 엑셀을 밟을지 아는 현명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세조의 역사처럼 스위치를 바꿀 권한을 오직 한 사람에게만 몰아줄 때 그 비용은 왕좌의 정통성, 그리고 수많은 충신들의 목숨으로 정산됩니다. 권력의 집중은 통치의 속도를 높이지만 견제의 목소리를 잠재워 역사적 오류를 부를 수 있는 가장 비싼 대가입니다. 합리적 추정. 단종의 비극은 한 소년의 슬픔을 넘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모든 리더가 져야 할 도덕적 책임에 대한 영원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의 브레이크와 엑셀을 재조립했던 수양대군, 세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역사는 때때로 냉혹한 진리 앞에서 도덕적 가치를 희생시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결코 잊혀지지 않으며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조가 남긴 속도의 유산이 훈구파의 시대를 어떻게 열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세조 시대의 리부트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